아이가 이제 하루 종일 같이 있잖아요. 입을 가만히 안 두고 계속 얘기를 한다. 그래서 어떤 어머니는 귀가 이제 윙윙거릴 정도로 막 귀에서 소리가 들린다. 이게 한 어머니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리고 계속 같은 말을 이제 반복해서 너무 피곤하니까 대답해 주는 것도 한두 번이지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제가 이 반복해서 질문하는 아이에게 어떻게 대답해야 되는지 영상을 만들었던 적이 있는데 그거는 사실 요즘 같은 상황은 아닌 거예요. 24시간, 주말도 아니고 지금 2주 이상을 붙어 있잖아요. 이거는 이게 너무 힘든 상황이죠. 네. 그리고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엄마가 쉬게 두지 않는다. 자, 엄마가 설거지를 하고 있거나 또는 누워 있거나 뭔가 혼자 할 때 자꾸 놀아달라고 하는 것도 문제인데 아이들이 조금 크면은요 기다려줄 수 있어요. 엄마 설거지하는 거 기다려줄 수 있고 뭐 엄마가 씻을 때 잘 기다려줍니다. 문제는 뭐냐면 설거지 끝나고 고무장갑 벗고 나오면 엄마 이러면서 설거지 하는 동안 착하게 기다렸으니까 안 놀아줄 수도 없고 엄마는 뭐 일하고 그냥 한번 앉을 시간도 없는 거예요. 다시 이제 역할놀이 하러 가야 되는 거예요. 가가지고 아이가 시키는 대로 이제 계속 해줘야 되고 뭐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너무 힘들다. 정말 미쳐버리겠다. 막 이렇게 표현을 해주셨거든요. 귀 막 소리 때문에 미쳐버리겠고 이게 뭐 조금이라도 쉬고 싶은데 못 쉬니까 자꾸 화를 내게 되고 이제 이런 상황이 특히 지금 요즘에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자, 어떻게 해야 될까? 지금부터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아이들이 엄마를 쉬게 만들어 주려면 중요한 게 뭐냐? 혼자 놀으라는 얘기를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아이한테 거부적인 표현을 하면 안 됩니다. 네, 거부적인 표현이란 건 뭐냐면 뭔가 아이가 원하는데 나는 못해줘. 난 지금 안 돼. 라는 표현을 하는 게 거부적인 표현이에요. 좀 이해가 안 가죠. 지금 못 놀아주고 할 수가 없는데 거부적인 표현을 하지 말라니. 자, 이게 뭐냐면 제가 많이 말씀드리는 건데 연인 관계에 저는 그 부모-자녀 관계를 비유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런 거예요. 내가 남자친구한테 전화했어. 남자친구가 바쁜지 알아요. 근데 내가 전화했어. 근데 전화한 게 잘못인가? 잘못일 수도 있지만 보고 싶으면 할 수도 있잖아요. 그쵸? 할 수도 있는데 전화를 하자마자 왜 전화해? 나 바쁘다고 했잖아. 하거나 나 지금 바빠서 전화 못 받는데 이런 식으로 뭔가 전화를 한 거에 대해서 반가워하는 게 아니라 부정적인 메시지를 계속 주면 듣는 사람 어때요? 되게 기분 나쁘고 자꾸 사랑을 확인하게 되고 이제 그런 상황들이 여러 번 반복되면 집착하게 되고 내가 이렇게도 나를 안 만나줄 거야? 내가 이렇게도 나한테 그렇게 싫은 표현할 거야? 이런 식으로 오히려 더 자꾸 시험하게 만드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아무리 바빠도 사실 좋아하는 사람이 전화 오면 전화 잘했어. 목소리 듣고 싶었어. 내가 조금 이따 전화할게. 막 뽀뽀를 한다든지 뭐 하트를 보내준다든지 좀 뭔가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시간 많이 안 들여도.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아이가 다가왔을 때 거부적인 표현을 하면 더 집착하게 돼요. 제가 맨날 하는 말 있잖아요. A는 바꿀 수라도 있지. 엄마는 못 바꿔요. 아빠는 못 바꿔요. 나한테는 한 명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뭔가 놀고 싶어하고 함께하고 싶어하고 사랑을 표현하는데 거부적인 표현을 하면 아이가 막 불안해지기 때문에 절대 혼자 못 놀죠. 그래서 저희 아이는 혼자서 우리 딸은 되게 잘 노는데 저도 사람이다 보니까 어쩌다 한번 이렇게 엄마 지금 이거 해야 돼. 이게 뭐 계속 반복해서 질문하고 이러면은 솔직히 좀 짜증도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만 물어봐. 제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했지만 저도 그렇게 해요. 한 번씩은. 그만 물어봐. 이제 엄마 이거 빨리 해야지. 빨리 재워줄 수 있어.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그날은 절대로 아이가 혼자 놀려고 하지 않아요. 나 혼자 놀아야 되잖아. 지금까지 혼자 놀았지만 제가 그 말을 하는 순간 아이는 엄마한테 같이 놀아달라고 더 떼를 쓴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이제 뭐 혼자 놀지 않는 아이도 코칭도 많이 하고 이거는 잘 고쳐져요. 근데 가장 큰 틀에서 접근 방법만 알려드리면 일단 아이가 왔을 땐 어떻게 한다? 긍정적으로 반응해준다. 고무장갑을 벗고 놀아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일단은 온 건 잘못이 아니잖아요. 전화한 건 잘못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반갑게 받아주라는 거예요. 왔어! 막 이렇게 하면서 설거지하고 있을 때 조금 전에 봤어도 반응해주고 눈 막 항상 기다렸다는 듯이 반응해준 다음에 그 다음이 뭐냐 바로 지시하기예요. 엄마 저쪽 가서 주스 만들어다 줘. 그래 그럼 블록 갖고 와서 여기서 놀아. 내 마음은 어때요? 좀 제발 내 옆에서 놀지 마.
이거지만 절대로 그걸 표현하면 안 된다. 엄마가 동생 수유하고 있으니까 방에 가서 혼자 놀고 있어. 누가 혼자 놀아요? 동생 수유하든 말든 왜 내가 기다려야 돼? 아이는 불안해지죠. 엄마 동생 맘마 주러 갈 거니까 엄마 옆에서 같이 있을래? 오히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이가 엄마와 동생 수유하는 걸 방해하지 않아요. 사실 이거에 대해서도 할 얘기가 많습니다. 언제까지 그러면은 아이를 계속 뭐 엄마가 설거지할 때, 엄마가 동생 수유할 때 옆에 둬야 된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그런데 첫 시작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옆에 있었을 때 그것보다 내가 방에서 혼자 노는 게 더 재밌어. 이거를 우리가 배우게끔 해줘야 되는데 그걸 가르쳐주기 전에 먼저 거부적인 표현부터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선은 짧게 아이한테 즐거움을 주는 상호작용들을 많이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뭐 유머 상호작용 영상 올려드린 것도 있고, 저희가 코칭하면 기본 솔루션에 들어가는 게 가장 첫 번째가 어떤 유형의 부모님, 어떤 고민을 가지고 온 부모님들이거나 다 똑같이 뭐냐면 1분 놀이라는 걸 드려요. 짧게 아이랑 상호작용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러브마스터 과정에서는 그런 것들을 위주로 배운다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아이가 설거지하는 엄마한테 다가왔으면 일단 왔을 때 내 손은 고무장갑 끼고 있잖아요. 그럼 오면은 막 코로 냄새 맡으면서 왔어 이렇게 하거나, 어떻게 이렇게 이쁜 애가 여기 왔어 하거나, 우리 딸 언제 온 거야? 깜짝이야 이렇게 하면서 목소리로 표현해 준다든지, 눈으로 막 아이를 이렇게 멀리서도 쳐다보면서 스킨십 해준다든지, 좀 뭔가 이런 반응들을 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뭐? 반응해주고 지시하기. 즐겁게 지시하는 거예요. 엄마랑 가서 저쪽, 엄마가 이따 끝나고 놀아줄 테니까 저쪽 가가지고 좀 주스 좀 만들고 있어봐. 엄마 이거 끝나고 가면 해준다 그러잖아. 이건 뭐예요? 거부죠. 좀 집에서 좀 영화 같은 거 보고 책 좀 보고 있어. 나 회의 끝나고 내가 전화한다고 했잖아. 예, 다시는 만나고 싶지 않죠. 그쵸? 예, 다시는 만나고 싶지 않아요. 내가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그 전화로 올 때까지 불안해서 다른 활동에 집중할 수가 없어요. 혼자 놀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들이 아이들이랑 많은 시간을 지금 보내다 보니까 힘들 수밖에 없거든요. 이제 힘들 수밖에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거부적인 표현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좀 엄마 좀 이제 그만 좀 해라든지, 엄마 쉬고 싶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아주 낮출 수는 없지만 의식적으로 좀 노력해야 돼. 언제? 아이가 올 때. 자, 근데 문제는 뭐냐? 아이가 너무 자주 오고 아이랑 하루 종일 같이 있는데 계속 이렇게 긍정적인 반응만 해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계속 반응해주는 게 아니라 아이가 원할 때만 반응해주면 됩니다. 원할 때는 뭐예요? 우리 애는 맨날 원하는데요? 그거는 그냥 옆에 엄마를 두려고 하는 거지. 아이도 보면은 엄마가 옆에 앉아있으면 엄마랑 앉아가지고 1시간씩 수다 떠는 애는 없어요. 애가 1시간씩 수다를 떠나? 아니에요. 그냥 옆에 앉혀두고 싶은 거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엄마가 옆에 앉아있으면 일단 안정이 되기 때문에 뭐 말을 시키고 그렇게는 하지만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일단 거부하지 않고 앉아있어. 처음에 혼자 못 노는 애들은. 근데 언제 반응해주느냐? 엄마, 아이가 엄마를 부를 때, 멀리 있다가 엄마한테 다가왔을 때, 심심하게 아이가 걸어 다닐 때, 이럴 때 해주는 거예요. 이런 반응을. 그래서 반응성이라는 게 이제 높아야 되거든요. 애정을 표현하는 것도 양육태도에서 높아야 되고, 이게 이제 양육태도예요. 저희가 코칭하면 검사하는 건데, 여기 이제 맨 왼쪽에 있는 애정성이라는 거는 내가 얼마나 아이에게 이런 표현을 많이 하느냐. 여기 보면 아빠는 지금 9.3이고 엄마는 6.3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빠가 표현을 훨씬 많이 하는 집인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는 좀 보통 이하인 거고. 이거는 높을수록 좋거든요. 네. 근데 엄마보다 아빠가 아이를 더 사랑하냐? 그건 아니에요. 표현을 얼마큼 하느냐. 자, 그 옆에 반응성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지금 말한 거예요. 아이가 뭔가 요구할 때 얼마나 즉각적으로 반응해 주느냐. 반응성은 너무 높으면 안 돼요. 너무 높으면 아이가 혼자 못 놉니다. 그러니까 혼자 못 노는 아이들 부모님 양육태도로 검사해보면 딱 나와요. 이게 너무 높아. 예. 항상 아이에게 모든 걸 반응해주니까 아이는 그게 기본값이거든요. 반응성이라는 건 높으면 좋은데 너무 높으면 안 된다는 의미는 되게 헷갈리잖아요. 반응이 10이라는 반응이 있으면 이거를 반응성 높은 부모님들은 1로 1 계속 반응해 준 거예요. 모든 거를. 아이가 엄마 그러면 그래 해주고, 엄마 물 그러면 갖다 주고, 엄마 놀아 그러면 설거지 하다 벗어서 가서 놀고, 이런 거거든요. 예. 그게 아니라 반응성은
0, 0, 0으로 가다가 엄마 그럴 때 10을 그냥 확 주는 거야. 계속 나는 좀 이렇게 블록놀이 할 때도 좀 이렇게 쉬고 있다가 아이가 블록 만들어서 엄마 보여주면 그때 야! 와! 막 이제 이렇게 하면서 아이가 요청할 때 몰아서 반응해 줄 수 있는 게 훨씬 효과적인 반응성이죠. 근데 이것도 연습은 필요해요. 이게 오늘 이 영상에서는 어떤 걸 체크하시면 되냐면 내가 뭔가 일을 하고 있을 때 아까 그 자기희생이 낮은 엄마들은 내일이 더 중요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뭔가 몰입하고 있을 때 아이가 요청을 했는데 그때 반응을 아까는 열심히 2시간 놀아줘 놓고 아이가 요청할 때 반응을 어떻게 거부적으로. 그럼 이건 타이밍이 안 맞는 거잖아요. 차라리 아이가 몰입해서 놀고 있을 땐 그냥 옆에서 쉬면서 아이가 쳐다볼 때 긍정적으로 좀 소극적으로 놀아주다가 설거지를 하고 있을 때 아이가 오면 어때? 왔을 때는 짧게 강렬하게 반응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맞아야 되는데 이게 안 맞으면 아이 입장에서는 아까 놀아줬지만 뭔가 더 불안하죠. 어저께 같이 남자친구랑 여행을 갔다 왔는데 다음날 전화를 안 받으면 어떡했어요? 만날 때 너무너무 좋은데 한 번 싸울 때 막 밑바닥까지 가면서 싸우거나 그러면 어떡했어요? 더 불안해지겠죠. 아까까진 엄마가 옆에서 뽀로로 역할 잘해주던 엄마가 갑자기 막 설거지 하느라 뭐 바빠가지고 뭐 엄마가 설거지만 하는 건 아닌데 얘기하다 보니까 자꾸 설거지 얘기만 나오는데 내가 원할 때 반응이 안 오면 아이는 불안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 이제 훈육 상황들도 많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아이와 상호작용을 할 때 이런 훈육이 잘 통하려면 이런 애정 표현, 그 다음에 반응 이런 것들이 갖춰져 있을 때 훈육 기술이 이제 들어가주면 훨씬 더 이제 효과가 높아지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게 안 되어 있으면 훈육을 아무리 하려고 해도 잘 안 통하죠. 그래서 저희가 그런 기본 솔루션으로 1분 놀이들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애정성이 이미 높았던 분들은 이런 거 줘도 이미 원래 저는 이런 거 많이 하고 있어요.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분들은 훈육만 들어가면 돼요. 근데 이제 애정성이나 반응성 이런 게 완전히 이제 낮았던 부모님들은 다 낮잖아요. 훈육도 안 하고 있고 표현도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막 공격성도 심하고 이러니까 훈육부터 가야 될 것 같지만 절대 아니죠. 이 애정 표현, 1분 놀이 높여주고 반응성을 몰아서 해주고 이거를 먼저 해주면 이런 아이들은 훈육이 안 들어가도 변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 양육 태도도 이제 요소들을 아까 그래프 봤잖아요. 나눠보면 이제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하나하나 얘기해도 되게 많아요. 할 얘기가. 그래서 우선은 이제 오늘은 어쨌든 이제 이 정도에서 설명을 할게요. 그래서 반응성 중요하다. 그래서 아이 좀 쉬고 싶다면 오히려 아이가 다가올 때 어떻게 반대로 엄마한테 와. 마음속은 좀 제발 좀 가라. 하지만 티내면 안 된다. 와. 그리고 막 누워서 와 이렇게 좀 해주고 그 다음에 어떻게? 지시하기 하면서 조금 시간을 벌고. 근데 그런 건 있어요. 하루 이틀 한다고 갑자기 되냐? 그렇진 않거든요. 뭐 그런 분들도 있지만 훈육할 때 관계를 계속 망치고 있고 이러면 이 하나만으로 사실 해결은 안 됩니다. 예. 근데 같이 이루어지면은 효과가 좋고 다른 방법이 사실 있는 건 아니에요. 예. 이 방법이 혼자 놀이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예. 반응해주고 지시하고. 예. 여기다가 이제 실수하면 안 되는 것들이 뭐냐면 아이가 놀아달라 그래서 결국에는 내일을 포기하고 가서 놀아줄 때 아유 이왕 놀아주는 거 열심히 놀아주자. 이게 되게 조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특히 아이가 엄마한테 막 어쨌든 끈질기게 요구해서 놀아달라고 해서 갔으면 재미없게 놀이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냥 방청객처럼 리액션만 해주는 게 좋아요. 엄마가 막 이야기를 막 확장시켜가면서 놀이를 하면 그것 봐. 엄마랑 놀아야 재밌네. 나 놀이할 때 엄마가 꼭 필요하네. 이러면서 더 확실하게 이 엄마와 함께 해야 된다는 이 너와 나의 연결고리를 이제 만들어버린 게 풀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네, 그래서 리액션 하는 이제 연습들을 해야 되는데, 부모님들이 워낙 이렇게 아이랑 잘 놀아주던 부모님들은 이 리액션을 줄이는 것도 쉽지 않더라고요. 연습이 필요하더라고요. 지시하기를 예를 들어 달라고 했는데 그냥 아이가 놀이할 만한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혼자 놀 수 있는 것들이 집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역할놀이 인형 같은 경우도 역할놀이니까 여러 명이 있어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혼자서 뽀로로도 됐다가 크롱도 됐다가 그렇게 역할놀이 다 할 수 있거든요. 항상
누군가가 같이 했었기 때문에 아이는 그 놀이를 그렇게만 해야 한다고 인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역할놀이를 너무 많이 해서 그렇다면 혼자 할 수 있는 거 뭐 그림 그리기라든지 아니면 아이가 좋아하는 것들로 역할놀이의 어떤 캐릭터를 좋아하면 그 캐릭터 스티커를 붙여보는 걸 한다든지 이런 거를 혼자 할 수 있는 것들을 마련해 두고 그거를 하게끔 하는데 너 가서 혼자 해 그러는 게 아니라 엄마 옆에 가지고 와. 그러면서 처음에는 엄마가 뭔가를 하면서 멀리서 막 반응해 주는 거죠. 엄마 어쩌고저쩌고 이제 말 시킬 거 아니에요. 거부를 일단 안 했으니까. 그러면 얘기하면서 이제 반응해주면서 거부를 안 하면 아이가 엄마가 나랑 같이 놀아주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점점 그 혼자 놀이의 시간을 확장시켜 나가요. 궁금하신 게 많으시겠지만 네, 이런 거가 이제 지시하기의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서 때를 쓰면 이제 훈육입니다. 엄마는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그리고 다른 것도 가져오라고 했는데 이런 아이들 있잖아요. 지시를 했잖아요. 지금 우리가 뭘 갖고 오라고. 근데 지시에 안 따르는 아이들 있죠. 부모님이 굉장히 허용적이면 아이들이 일단 엄마가 나 지금 나한테 와달라고 내가 요청했는데 안 오는 게 웃으면서 얘기하든 뭐든 안 오니까 기분 나쁜 거예요. 왜? 엄마는 항상 내가 말하면 움직이는 존재인데 기본적으로 왜 안 오는 거야? 이러면서 기분 나쁘니까 가서 재밌게 놀아준다 해도 가서 그거 겨울왕국 스티커 갖고 와 이래도 싫어. 안 갖고 와. 그냥 엄마가 이제 이런 아이들 있잖아요. 이거는 이제 훈육이죠. 근데 이런 경우에는 보통은 부모님이 표현도 많이 해주고 표현이 안 되더라도 반응성은 높은 부모님이니까 일단 매니저 같은 역할은 계속 잘 해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분들은 좀 훈육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훈육